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완전 박살 나버린 공모주 시장. 그것 때문에 아마도 공부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길이 또 물론 흥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봤을 때도 공모주가 안 좋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또 되돌아오곤 했었죠. 물론 이번에는 조금 더 하락폭이 큰 것 같긴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상승폭이 크길 바라며 오늘 또 한번 공모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공모주 수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조금 낮아졌죠. 그래서 오늘은 정말 빠르게 내용을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쇽쇽쇽 넘어가도록 할 테니 혹시나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보고 싶다면은 일시 정지를 하고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에 상장 기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죠. 자, 첫 번째는 HM 파마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공모가가 23,000원인데 시초가가 2,500원. 고가는 시초가랑 딱 붙어 있죠. 매수 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떨어지고 마무리가 되며 매우 데이터가 나쁜 모습을 나타냈고요. 저 기릿은 청약을 했으나 받지는 못했지만 하지만 배정받으신 기분들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 주당 수수료 포함하면 5,000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제 HM 파마는 1개월짜리 보유 예수가 33%가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은 환매 청구권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환매 청구권은 공모주가 예를 들어 10,000원이라면은 환매 청구권이 있는 기업이면은 얼마가 되든 9,000원에 그 증권사에 다시 파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매 청구권을 하는 이유는 이 기업은 진짜 좋습니다. 혹시나 이거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면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다 보니까 그만큼 뭐 증권사가 생각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10%보다 더 많이 하락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좋고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정말 쉽습니다. 신한증권이죠. 그래서 신한증권에 들어가셔서 환매 청구권을 이제 돋보기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환매 청구권 어쩌고저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누르면은 내가 배정받은 기업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누르고 신청만 누르면은 끝난다는 거. 그리고 참고로 뭐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 및 취소 가능 시간은 매일 8시부터 16시간이라고 하며 그리고 결제 대금은 권리행사 당일 해당 위탁 계좌에 입금이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르분들 HM 파마 일단 지금은 공모가보다 정말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공모가가 23,000원인데 지금 가격이 14,000원이면은 몇 프로 빠진 거죠? 거의 50% 가까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냥 매도하지 마시고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2,300원만 손해를 본 27,000원이죠. 27,000원에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냥 들고 계시다가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들고 계시다가 그 전에도 27,000원을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실 때 사용하면 되지만 다만 3개월이 넘어가면 사용할 수 없다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래도 이 와중에 더본코리아는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34,000원, 시초가가 46,300원, 고가는 64,500원으로 거의 2배나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래도 데이터가 워낙 좋으면 이런 날에도 오르긴 오르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한 개를 받았고, 바로 매도를 해서 12,000원의 수익을 거뒀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 기업 6개월짜리 보유예수가 35%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토모큐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공모가는 16,000원, 시초가는 12,250원, 고가는 13,990원, 종가는 1,070원으로 공모가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저 기릿은 3개를 받았고 만약에 시초가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뭐 종가를 매도했다면 5,000원 정도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세 주니까 15,000원. 거기에 수수료까지 합치면은 거의 2만 원에 가까운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저기를 더 이상 하락할 때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단은 매도를 보류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죠. 지금 현재 공모주가 안 좋은 거는 공모주 시장이 고평가된 그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끊어졌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결국은 시장 문제다. 거래대금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증시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대선도 끝나고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하지 않고
공모가 위로 올라가면 한번 매도를 해 보려고 일단은 머리를 조금 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개월짜리와 3개월짜리 보유수가 많다는 건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그 흐름이 조금 나타나고 있죠. 토모큐브 두 번째 날에는 20%나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항상 이제 한 분기별 한 번 정도는 공모주가 잘 나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모주는 상장 초반에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상장하고 난 공모주가 갑자기 뭐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부터 급등하는 모습, 그런 모습도 가끔 등장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토모큐브가 두 번째 날에 급등했고 다음 주에도 상승을 한다면 그때는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에어레인입니다. 자, 이 친구도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냈죠. 공모가 23,000원, 시초가는 16,450원으로 아예 박살나서 출발을 했고요. 그런데 고가가 좀 높습니다. 19,420원으로 장 초반에는 나빴으나 중간에 쭉 올랐다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아니 길이 그래도 어차피 손실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주식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죠? 맞습니다.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요즘 공모주가 안 좋대. 공모주 쳐다보는 거 아니야. 이거보다는 야 잠깐만. 야 지금 공모주를 보니까 마이너스 한 25%에서 30%에서 시작하는 흐름.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씩 매수하면은 매도 기회를 주더라. 이러한 얘기가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세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도 붙기 시작할 거고 올라갈 때도 붙기 시작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 차트가 결국은 요런 식으로 그다음엔 요런 식으로 그다음엔 요런 식으로 갈수록 점차 가격을 높여가겠구나라는 예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시장이 이제 곧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좀 뇌피셜 그다음에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렇다고 손실이 아닌 건 아니죠. 일단은 손실을 봤습니다. 크릿은 두 개를 받았고 한 주당 6,000원 정도의 손실이죠. 그래서 이제 12,000원 플러스 수수료하면은 14,000원 정도의 손실을 봤습니다. 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락폭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않았고 혹시나 공모가 위로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근처까지 회복하면은 그때 매도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1개월짜리가 20%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청약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노머스, 단밀, 스리빌리언, 에스캠, MOT, 위치, 사인앱 소프트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대부분의 기름분들은 대부분 패스하셨겠지만 저 기릿은 청약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머스. 야, 증거금이 111억밖에 안 모였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기릿은 청약을 했죠. 판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마이너스 10%에서 마무리가 되고 혹시나 이제 좀 상승을 해준다면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손익비 그걸 보고 청약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너무 많이 받기에는 좀 부담되어서 이제 20주까지 20주만 해도 좀 크죠. 무려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을 받았는데 혹시나 손실을 본다면 환매 청구권 10%로 6만 원의 손실, 만약에 성공한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다만 아직까지 공모주 시장이 크게 들어오진 않아서 그 확률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름분들이 청약을 하셨다면 200주를 청약했다면 94주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단밀이죠. 이 친구도 환매 청구권이 있다 보니까 저 기릿은 청약을 했습니다. 균등 배정 수량이 4.2개인데 저 기릿은 5개를 받았고요. 유통금액도 조금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기간 평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반전의 신호탄을 쓴다면은 단밀이 좀 써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조금 1% 정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빌리언입니다. 기관 데이터가 너무나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환매 청구권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패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들 패스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스캠입니다. 자, 이 친구 당연히 패스를 해야 되는 기업 중 하나였는데 속았습니다. 도대체 뭐에 속았냐? 도대체 뭐에 속아 가지고 너는 청약을 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에스캠이 어디죠? 맞습니다. NH투자죠.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인 사인앱 소프트를 보면은 요 친구는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공모주 시장이 안 좋은데도 기관 평가가 1000대 1, 그다음에 2000건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청약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요 친구도 NH입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요걸 청약하러 금요일에 딱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당연히 NH니까 그거 청약하면 되겠지 하고 아무거나 그냥 제일 참해 보이는 거 청약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사인앱 소프트가 아니라 바로 이 에스캠이었다는 거. 그래서 저 길에 예상치 못하게 에스캠에 청약을 했습니다. 다만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증거금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1,800억이나 몰렸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만약에 요 단밀 있죠. 단밀 등 어떤 공모주가 이제 다시 상승의 그런 움직임을 한번 보여준다면은 공모주 시장이 돌아와 준다면은
이 친구 S캠의 장점은 바로 유통금액이겠죠. 28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라는 예상도 좀 해봤습니다. 다만 이거는 보일 수가 없어서 혹시나 손실을 본다면은 조금은 치명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드네요. 어쨌든 저길이 속아서 한번 청약을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수익을 받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OT입니다. 기관평가 매우 나빴습니다. 당연히 패스를 했고요. 위치입니다. 이 친구는 데이터가 나쁘지 않았죠. 기관 경쟁률이 1000대 1. 그리고 한 주당 6,400원인데 균등 배정 수량은 9.6개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정도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친구의 유통금액도 매우 낮죠. 240억밖에 안 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인앱 소프트입니다.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약하는 기업인데요. 저끼리 또 청약을 하려고 했으나 속아서 못한 이 기업 월요일 날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스펙을 한번 노려봤습니다. 이제 스펙이 잘 나갈 때는 균등하면 막 4개 이렇게밖에 못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는 먹을 게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신하는 균등 수량이 10개 이상, 하나는 15개나 줍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둘 다 청약을 했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어떻게 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매도 전략은 딱히 없습니다. 플러스만 되다오라는 게 지금 매도 전략이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환매 청구권이 노머스, 그 다음에 단밀 2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장 초반에 10% 넘게 떨어지면 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판다고 돈 주는 거 아니고 그냥 느긋하게 3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공모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매도하면 정말 깔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노머스 상장 당일 유통금액도 커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고요. 그리고 참고로 노머스는 화요일 날 상장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단밀입니다. 이 친구도 환매 청구권이 있고 수요일에 상장하는 기업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3빌런이 상장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깜짝 상승을 나타내기는 좀 어렵겠죠. 데이터가 그렇게 뛰어나 보이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도 하나 금요일날 상장을 합니다. 스펙은 그래도 2,500원 이상 그 정도 가격을 준다면 바로 매도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 청약하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를 청약해야 될까요? 자, 일단 사인앱 서포트입니다. NH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가는 24,500원에 확정이 된 기업인데 아까 우리가 봤죠. 이제 기간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청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이 기업은 AI 디지털 문서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기관 데이터를 보면은 1100대 1, 2000건의 참여 건수가 나왔죠. 월요일까지 청약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미트박스라는 기업입니다. 미트박스, 고기 파는 데인가 하고 한번 봤더니 실제로 고기를 파는 기업입니다. 축산물 거래 서비스 업체라고 하는데요. 중간 유통을 축소시켜서 가격 경쟁력이 강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트박스는 1차 도매상과 식당,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인데 그런데 이 중간에서 중간 유통이 없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도대체 얼마나 잘 나가면 이렇게 상장까지 하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을 고기도 파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실적은 어떤가? 크게 성장합니다. 올해도 매출이 올해 이제 반기까지밖에 지나지 않았죠. 2분기까지의 매출이 작년 매출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확실하게 크게 성장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기관 데이터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뜰 텐데 그걸 확인하고 우리가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는데 다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기업일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기관 데이터를 한번 보고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NH에서 진행하는 CK 솔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클린룸, 드라이룸 시공 전문 회사라고 하는데요. 올해 7번째 코스피 상장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드라이룸 당연히 드라이 쪽에 관련이 있겠죠. 공기 중 수분량을 일정 값 이하로 제어하고 클린룸은 필터를 통해서 생물 입자 등을 걸러내는 게 특징입니다. 깨끗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기업은 2차전지 드라이룸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았다고 합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속적으로 잘 성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친구의 기관 데이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요일날 나올 텐데 그거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고 청약할지 말지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펙 2개가 있습니다. 교보 스펙과 대신 스펙이 있는데요. 스펙은 당연히 청약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가 둘 다니까 교보나 대신증권이 있다면 청약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력입니다. 달력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모시장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앞으로 남은 공모주 정말 많죠? 제발 좀 돌아와서 우리의 수익을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3초 뒤에 나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